와룡공추입니다. 자, 오늘 10월 7일 오전입니다. 오전 시장,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향후 움직임에 대한 예상 전망 드려보고요. 어제 미국 증시가 개파락 출발 이후에 뭐 한 0.5%대 상승 마감, 생각보다 만족치는 못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가를 고려하면 상당한 반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예, 그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호재가 몇 가지가 좀 나왔었죠.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컸던 부분 중에 하나는 역시나 부채한도 협상의 타결 가능성, 통과 가능성이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계속 어제도 따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기도 했었고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일단 나왔던 뉴스, 오늘 증시를 상승시켰던 그 뉴스의 이면에 가려져 있는 부분, 얘기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따로 말씀을 한번 주셔야 하고요. 꼭 무방 참여가 아니라 하더라도 카페에 보시면 실시간적인 뉴스 정보, 증시 전망이나 시황, 그리고 테마와 관련된 부분, 강의와 관련된 부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도움받으실 분들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일단 시장 얘기부터 먼저 하고 얘기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어제 일단 아시아 증시의 급락에 따라서 미국 시장도 유럽 시장도 어제 급락 출발을 했고 급락 마감을 했는데 미국 시장도 역시 급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어제 이제 한 저녁 10시 조금 안 돼서였죠. ADP 이 9월 비농업 고용지수 고용 보고서가 일단 나왔는데 컨센보다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컨센이 대략 이 42만 8천 정도의 신규 고용이 비농업 부분에 신규 고용이 늘어났을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56만 8천 건 정도까지 이렇게 크게 급증하게 나오면서 이거 경기 둔화 우려는 조금 한숨 돌려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쪽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력난은 여전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민간 쪽에서 나온 9월 비농업 고용지수가 괜찮았다라는 부분이 시장의 낙폭을 좀 많이 줄이는.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의 이 선물 상황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한 1.5%, 1.7% 왔다 갔다 계속 하다가 요거 발표된 이후로 마이너스 0.5% 정도까지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일단 그 부분에다가 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담, 물론 화상입니다만 연내 정상회담에 대해서 일단 합의를 했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일단 좀 우려를 좀 완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었고요. 여기에 이제 가장 컸던 부분, 잠시 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될 부분인데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가 연말까지 일단 부채 한도 상향 기간을 유예하는 안을 일단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국 정부가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비축유를 공급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유가를 좀 안정시키겠다라는 액션을 좀 보여주었고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천연가스 공급의 그러니까 천연가스의 유럽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이 우려가 굉장히 커졌는데 어제 이 얘기 나오고 나가지고 천연가스 시장 10% 이상 급락을 했잖아요. 국제유가도 조금 떨어졌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조금 줄어드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감은 완전히 해소된 상황은 아니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어제 간밤에 미국 시장은 반등이 좀 괜찮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트로 보면요. 어제 121선 요 자리 다시 지지 테스트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시아 시장 급락에 따라서 밀리고 시작을 해서 재차 다시
끄집어 올리면서 몸통을 크게 만들었죠. 크게 만들면서 이 121선의 지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 예를 들어 요렇게 하루 쉴 수도 있는데요. 요렇게 쉴 수도 있는데 요렇게 쉬거나 아니면 연속적으로 추가 상승도 가능한 일단은 하방은 좀 지지를 하는 듯한 모습은 1차적으로 보여주는 캔들을 만들었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래서 도지 캔들 정도, 보합 부근에서의 도지 캔들 정도 또는 추가 반등 가능성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번에 이 14,650포인트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약간 뭐 이 한 14,000 한 지금 14,500이잖아요. 대략 14,580, 7, 80 요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추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일단 오늘까지는 조금 더 반등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약간의 이제 반등폭이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반등을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아직 지금 이 최근에 급락의 구간이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봅니다. 아직 마무리 구간쯤 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 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저는 오늘 강보합권 정도 출발해서 몸통을 키워줄 것으로 봤고 오늘 무방에서도 장전 브리핑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막판 59분 58초 59초 요때까지만 해도 크게 뭐 그냥 강보합권 정도 이 정도였는데 막상 증시가 시작될 때 갭 상승폭을 더욱 키우면서 1%, 이 코스피 같은 경우 1% 가까운 상승, 코스닥은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갭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갭 상승 출발 이후에 한 차례 눌림이 살짝 나왔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자연스러운 부분이죠. 갭으로 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정리를 못한 분들 일정 정도 정리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었고 수순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반등폭을 조금 높였습니다. 코스닥은 반등폭이 좀 커졌고 코스피는 반등폭이 생각보다 지금 크진 않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왜 제가 강보합권 출발이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 갭으로 떨어지고 출발하는 게 더 좋았어요. 이게 이 그림이 훨씬 더 좋은 그림이라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 어제 이렇게 그저께 여기까지 지금 올려놓고 14,400포인트까지 올려놓고 마감을 해놓고 어제 장 출발을 14,200에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갭 하락하고 장대 양봉을 만든 거잖아요. 이 그림이 훨씬 좋은 그림이기 때문에 그 그림을 생각을 했는데 어제 미국 시장이 일단 상승 마감을 했고 나름대로 몇 가지의 우호적인 재료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개발하고 출발하기는 어려웠다라고 본다면 그냥 강보합권 상승 이후에 지금 이 정도의 상승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신뢰도가 이 바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 신뢰도가 훨씬 더 높아졌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갭 상승한 출발한 시가폭과 지금 폭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조금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오늘 최대한 위로 끄집어 올려서 몸통을 키우는 게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몸통이 좀 커야 됩니다. 그래야 뭐 오늘 몸통을 키워서 이렇게 올린다고 해도요. 계속 연속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하방 경직은 확실하게 좀 다져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이 정도로 오늘 마감을 한다 그러면 아직은 조금 더 유보 이런 흐름이 더 강해질 수 있거든요. 추가 하락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몸통을 조금 더 키우는 게 중요하겠다.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일단 이 자리 지금 어제 이 자리를 깼다라는 거 되게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까지 깼었죠. 60주선 요거까지 깼는데 일단은 오늘 이 2940포인트 다시 지금 돌파 시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 거고 오늘 가능하다면 2950포인트 위에서 마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라도 마감이 돼야 몸통이라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마감을 해야 조금 이 하방 경직을 확보하기가 좀 더 유리해진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오후장 글쎄요.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외국인 수급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무방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다행스럽게 선물과 코스닥은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수는 제법 괜찮은데 반해서 선물 매수는 뭐 크게 의미를 갖는 정도의 매수세는 아닙니다. 코스피 매도도 뭐 지금 약간 나오고 있는데 역시 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환율이 일단 좀 많이 높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긴 하다라는 정도를 보여주는 거고요. 현재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불안한 부분이고, 오후장 들어와가지고 개인적인 이제 바람은 오후장 들어와가지고 외국인들이 조금 더 매수세를 늘려주면서 몸통을 조금 더 키워주고 마감을 시켜주기를 일단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 이 정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직은 우리 시장 여기서 바닥 잡았습니다라고 아직까지는 제 기준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가능성을 일단 조금 만들어가고는 있다.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한 3일 정도 연속 오늘 아침까지도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이 좀 제법 보였는데 오늘 상당했어요. 어제도 제법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뭐 한 증권사 쪽에 따르면은 작년 3월 달에 급락때 나왔던 신용 반대 매매 계좌 수보다 어제 하루 나온 계좌 수가 더 많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증권사 내부 얘기들을 보니까 그 부분들이 있는데 한 증권사입니다. 3월보다 많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3월 이후에 계좌 수가, 우리 국민들의 계좌 수가 워낙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만큼 지금 최근 시장이 많이 어렵게 흘러왔구나. 우리 시장 과도하게 좀 많이 밀렸구나.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동안 신용이 굉장히 많이 신용 비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신용 금액 자체가. 그 부분을 일정 정도 해소시켜 나가는. 항상 주식시장이 그랬잖아요. 과거 같은 경우에 뭐 6조, 7조, 뭐 많으면 한 10조, 11조 이 정도 넘어가면, 11조 이상 넘어가게 되면 위험 수위, 12조, 13조 이상 넘어가게 되면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털어내는, 신용 물량을 털어내는 상황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금액이 원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예탁금 자체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년 이전까지만 해도, 3월 이전까지만 해도 보통 예탁금이 한 25조, 28조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거렸는데 지금 70조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이제 그만큼 이제 금액이 커졌기 때문에 신용 금액도 커지는 건데, 지금 최근 너무 많이 커졌다 보니까 일간 뭐 매일 지금 신용 반대 매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제보다 더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신용 반대 매매의 측면에서 놓고 보면 거의 바닥권 근처까지 온 것 같기는 해요. 그 지표로만 보면, 현재 차트상으로만 놓고 보면, 그리고 현재 대외적인 부분들이 해결되고 있는 그 상황들을 놓고 보면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바닥에 대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섹터들,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들, 국정감사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이 악재가 좀 해소돼 나가는, 물론 성장성에 대한, 지금 성장성 훼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반등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는 있는데, 너무 최근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등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건 나중에 한번 시간 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 뭐 대부분 섹터들 지금 우호적으로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섹터들은 그동안 최근 좋았던 섹터들, 에너지 관련 섹터들, 그리고 금융 관련 섹터들, 이런 섹터, 2차 전지, 이런 섹터들은 조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코스피 쪽에서는 매수에 특이한 종목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카카오 정도 눈에 띄는데, 삼성전자 매도가 지금 다시 또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 조금 기분 나쁘고 짜증스럽습니다. 이거 어제 뉴스로 나왔는데 이 삼성전자 외국인들 이 공매도 금액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금액이 많았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조금 나오면서 아마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이 공매도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또 이 야권의 대선 후보가 공매도제도 폐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매도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우리 시장이 국제 글로벌 사회에서 선진국 증시로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공매도제도는 필요악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바라고 있는 점은 없애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들에게 공매도 기간을 2달 또는 6개월로 만약에 준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도 똑같은 기간을 줘달라라는 그 얘기입니다. 실시간으로 이제 불법적인 공매도는 당연히 할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 가야 될 거고 그 작업은 계속 해야 될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딱 이렇게 기간을 정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개인들은 공매도에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만 외국인들 기간 제한이 없잖아요. 그 부분이 문제라고, 제가 이거 금년 5월 달에 재개되기 직전에 작년에 9월 달에 공매도 얘기 나왔을 때 진짜 뭐 속된 표현으로 거품을 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간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외국인들이 지금 한 6개월로 정해져 있다, 함부로 공매도 치겠습니까? 못 칩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몇 년째 갖고 있던, 예를 들어 셀트리온이라든지 HLB라든지 지금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만약에 공매도 기간 6개월로 한정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로 공매도 함부로 못 칩니다. 6개월 안에 자기들이 원하는 정도의 수치가 나오지 않으면 다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만 정해줘도 6개월 정도면 뭐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공매도 하라 그래도 거의 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매도 제도를 놔둬도 거의 활용을 안 하지 싶습니다. 우리 시장이 외국인들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매도 기간이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기보다는, 이게 공매도 폐지는 우리나라 국제적인 신용도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도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매도 폐지보다는 외국인들도 개인들하고 똑같은 기간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게 오히려 좀 더 현실적이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게 조금 더 그러니까 형평성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쪽이 훨씬 더 어필력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뭐 시장 얘기 요 정도 잠깐 드리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이것과 관련된 얘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승, 미국 시장 상승, 그리고 현재 우리 시장의 상승을 만든 가장 근본적인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맥코넬 공화당 상원이 그동안 맥코넬 공화당 쪽에서는 우리는 부채 한도 기간 한도 유예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니네가 패스트 트랙 이 예산안 조정권 발동을 해서 이거 통과시켜, 니네 할 수 있잖아, 니네가 그거 해. 왜 그 얘기를 지금까지 하면서 반대를 했느냐? 지금 올 초에 예산안 조정권 한번 썼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번에 또 한번 이걸 통해 가지고 쓰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공화당이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건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는. 공화당이 지금 실질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건 인프라 법안인데, 이 인프라 법안 1.2조짜리는 그래도 초당적 합의안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가장 지금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사회지출법안 3.5조잖아요. 이거 절대 안 돼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조맨친 의원 자체도 1.5조 이상에서 난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물론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1.9에서 2.2조까지 일단 양보안을 내고 나니까 그 정도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 이 정도의 발언이 있었는데, 민주당에서조차도 이 얘기니까 공화당 쪽에서는 3.5조 우리는 전혀 인정 못해. 만약에 이걸 그냥 합의를 공화당이 그냥 합의를 해주게 되면 이걸 예산안 조정권을 써가지고 그냥 통과를 시켜버릴 거기 때문에, 이거 통과되면 이것도 통과가 됐어. 그래서 부채한도 더 늘릴 수 있어. 국채 발행 계속 더 할 수 있어. 빚 더 낼 수 있어. 근데 3.5조까지 통과를 민주당이 마음대로 시켜버려. 이러면 공화당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년에 중간선거 있잖아요. 거기서 그럼 공화당 니네 뭐 했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공화당이 현재 반대하고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산안 조정권을 발동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안 조정권 쓰라는 얘기예요. 그런 상태인데 일단 단기 유예잖아요. 올 12월까지 일단 유예를 시킨 겁니다. 이건 뭡니까? 해결된 게 아니죠. 이거 만약에 뭐 일단 제안을 한 거예요. 제안한 거기 때문에 아직 이제 협상을 해야 합니다.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일단 18일 전까지 해결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동안 계속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해결될 겁니다. 해결될 건데 이렇게 해결되면 이것도 조금 애매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2월까지 유예를 시켰다는 얘기는 3.5조, 1.2조 인프라 법안 통과 그때까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건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는 건 3.5조의 사회지출 법안이거든요.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지금 그동안 시장이 사실 말도 안 되게 부채한도 이게 협상이 안 될 거야라는 걸 반영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내려왔던 건데 이거 반영 안 될 거라고 본 사람 사실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그것 때문에 그동안 계속 밀렸던 부분인데 일단은 12월까지 유예를 시키는 이 상태에서 보시면 촉박한 시간을 만들어낸 민주당의 변명을 무색하게 하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 미국을 망하게 할 셈이냐. 이거 만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미국 사회가, 미국 경제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공화당 니네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 부분을 변명을 못하게 하고 통합된 민주당 정부가 즉 아까 조men친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반대하고 있는 의원들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 세력과 중도 세력들이 지금 극명하게 대립 중이잖아요. 진보 세력은 3.5조 이거 통과 안 시키면 1.2조도 우리 사인 안 할 거야. 찬성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중도 쪽에서는 1.2조 이거 통과 안 되면 이거 우리 안 할 거야. 지금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내분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된 민주당 정부가 니네가 알아서 이거 통합해서 조정 절차를 통해 부채한도 협상을 통과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을 줄 것. 즉 지금 12월까지 유예한다라는 얘기가 나중에 그걸 통과시키겠다, 뭐 이걸 통과시켜 주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거 하면서 조정 이 예산안 조정안 쓸 수 있게끔 써라. 그래서 우리는 이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겠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부채한도 협상 요거를 이 예산 조정안 써가지고 통과시키고 12월까지 기간 줄 테니까 통과시키고 요거는 우리가 통과시킬 수 없어. 이걸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요. 해결됐다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요. 이게 일단 제가 기존에는 부채한도 협상이 통과가 되면 인프라법 이후로 바로 해서 통과가 될 것이다. 사회지출 법안 깎이면서 통과가 될 것이다. 증세 깎이면서 통과 여부를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되게 되면 12월까지 연장 그러면 얘들도 12월까지 연장 그 이후부터 볼 거야.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그렇게 아주 반가운 걸로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태다. 다만 지금 최근 시장의 불안성을 조금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정도의 상황 정도는 된다. 따라서 그것 때문에 오늘 이게 더 올라와야 된다. 아직 바닥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린 겁니다. 잘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